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자녀 목돈 만들어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 교육, 유대인 성인식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온전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우리의 노후 자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나의 자녀들이 사고쳐서 목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즉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녀의 경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경제 교육을 어떤 것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 방식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워렌 버핏, 제프 벤저스, 마크 저커버그.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자, 가프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성인식이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과 굉장히 다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의 성인식은 바르 미츠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커다란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칩니다. 13살 때 성인식을 치러요. 우리 일반적인 20살부터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인들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식을 준비하는 1년이라는 기간을 주고요. 아이한테 본인의 성인식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한테 퍼블릭 스피킹, 그러니까 대중 연설을 하게끔 그 연설문을 직접 쓰게끔 합니다. 많은 걸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연설을 하고 논리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때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식 때 축의금을 주듯이 보통 뭐 한 200여 명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하객들이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요. 근데 보통 10만원, 20만원씩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축의금으로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조부모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속해주는 개념으로 많이 주기도 한답니다.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2천여만원,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그러면 부모는 그 돈을 이 아이한테 주고요. 주식, 채권, 예금, 금융자산으로 돈을 넣어주고 그것을 굴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즉 종잣돈, 이 아이들이 13살 때 돈을 받아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굴리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종잣돈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대학생, 우리나라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할 때 이미 학자금 대출로 빚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잣돈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그 돈을 굴렸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을 장착을 한 상태에서 이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워렌 버핏, 이분이 1930년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CAGR이라는 개념 배웠었죠. CAGR이 뭐였습니까? 연간 복리 수익률이에요. 어떤 해는 엄청나게 벌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매년 수익을 번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 연간 복리 수익률이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1965년에서 2014년까지 이 CAGR 연간 복리 수익률이 무려 21.6%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분은 재산의 90% 이상을 50세 이후에 얻었다고 합니다. 복리의 마술인 거예요. 복리의 마술. 자, 이분은 주식을 11살 때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인터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을 11살 때부터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 7살부터 했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복리에 대한 개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복리의 마술 우리가 수치로 직접 한번 봐볼까요? 자, 그 수치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제 블로그인데요. 요 링크에 따라가셔서 은퇴자금 계산기라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그 시트 중에 복리의 마법이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걸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보면서 눌러보시고 오늘 주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목돈 만들어 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 목돈만 그냥 만들어서 턱하니 준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잘 될까요?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돈만 받았을 때 지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이 아이가 오히려 나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인 나부터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적은 돈을 증여해주고 아이와 같이 아이가 커감에 있어서 같이 상의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자금이라든지 어떤 목돈 들어갈 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돈을 굴리는 법도 알고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이 사회를 겪으면서 돈을 버는 법까지 안다라고 한다면 나의 손이 더 이상 갈 필요도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평범한 투자로 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불려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엑셀 표예요. 우리나라 지금 세법은요, 미성년자, 즉 20살 밑에 자녀들한테 세금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는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하냐면은 2천만 원까지. 그런데 20살 이전엔 무조건 2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의 기간에 2천만 원인 거예요. 즉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2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10살이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해도 상관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앞에 거 10년이 지난 것은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고 이걸 한번 볼게요. 복리의 마법.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 뭐 돌잔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잔치 때 축의금 받는 것 그리고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 명의로 주식계좌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살 때 500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복리 수익률은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8%를 잡고선 일단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제 50세까지 투자를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달에 마치 적금하듯이 10만 원씩 투자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30살이 돼요. 이 아이가 30살이 되면 이렇게 50년도에 30살이 되겠죠. 그럼 31살서부터는 나는 더 이상 돈을 안 넣어줘요. 돈을 안 넣어주고 이 아이가 이제 취업을 해서 자기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600만 원씩이 더 늘어나겠죠? 자, 제가 만든 건 그런 컨셉입니다. 자, 보시면 한 살 때 증여했었던 금액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고 우리 유대인 교육처럼 한 13살이 되면은 이 아이한테 한 2,060만 원 정도를 넣은 게 되고요. 이 돈은 이미 3,939만 2,475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벌써 2배가 넘는 돈이 됩니다. 7,821만 9,143원이 돼요. 그리고 30살이 돼요. 그러면 30살 때 1억 8,625만 3,138원이라는 돈을 쥐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이미 단지 이 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10여 년이 넘도록 투자를 해오고 경제를 공부해 왔었던 그런 개념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한 명의 투자자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50년 동안 굴렸다라고 한다면 11억 4,268만 9,679원이 됩니다. 자, 이 복리의 마법을 한번 볼까요? 50년 후 총액이에요. 아까 8%가 아니라 연간 복리 수익률을 10%를 낼 수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50년 후 금액이 22억 5,856만 4,497원이 되고요. 워렌 버핏처럼 20%라고 하면 무려 이거 세기도 힘들어요. 그죠?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져요. 보세요. 첫 해에 720에서 980으로 늘어난다? 수익해봐야 뭐 130만 원 돈이 늘어난다. 뭐 큰 거 같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이게 목돈이 되면요. 한 10억이 되면 이게 1년에 늘어나는 게 거의 한 1억 9천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거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니까 그렇게 했겠고요. 제 목표는 10에서 11%거든요. 한번 11%라고 해볼게요. 11%만 되더라도 50년 후 총액이 32억 3,3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한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겠죠.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도 뭐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한테 집도 사줄 수 있고 뭣도 해줄 수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힘들잖아요. 본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투자도 일찌감치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아이한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돈을 불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르쳐 주는 법은 당연히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인 나도 관심을 갖고 아이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만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